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저는 며칠 전 캘리포니아 64지구의 주 하원의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라울 오티즈 후보의 펀드레이징 이벤트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는 쭉 동부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사 온 이곳 그 남캘리포니아주의 상황도 좀 파악을 할 겸 해서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 라울 오티즈 후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계 정치 라디오 쇼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최대의 라디오 쇼가 데이비드 허난데스 쇼입니다. 그 쇼의 호스트인 데이비드 허난데스도 여기에 그 라울 오티즈 후보의 그 펀드레이징에 참가를 해서 또 둘이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대화도 나누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 방송에 출연하기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동행한 한인 일행 그 두 분 말고는 한인이 그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미국인 남편과 같이 동행한 연세가 조금 있으신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백인 히스패닉 참가자가 다수였지만 흑인도 좀 있었습니다. 흑인 목사님도 있었고, 특히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는 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일행 3명을 제외하고는 한인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지. 이제 11월 선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우리 한인들의 대부분이 돈만 많이 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돈이 있으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한 그 민족은 영원히 그 미래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한인들 중에도 미국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큰 그 부를 이루었으면은 이것을 이제 그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금도 엄청나게 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그 좋은 일에 큰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죠. 직접 정치에 참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각종 자원봉사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만난 분들 그 부부 중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은 LA의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에게 우리 한국 라면을 끓여서 이게 8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훌륭하신, 진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는 또 이 미국을 망치고 있는 이 한인들이 이 대다수인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이게 그 참 엄청난 큰 일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미국을 망치는 우리 한인들이 누구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하는 말씀 한두 개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심 TV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적은 액수라도 보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이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사회주의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니까, 그런 사회주의주에 그럼 뭐하러 이사를 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대답을 드리면은, 우선 제가 살던 매사추세츠주가 이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 사회주의주입니다. 거기는 그 4년 전 선거에 레지스터 데모크래트, 그러니까 데모크래트로
그 등록을 한 유권자가 전 매사추세츠 주민의 70%였습니다. 여기는 5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의 바이든을 뽑은 인구가 한 60몇 % 이 정도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나 여기는 약 30%에서 35% 이상이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지스터드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에서 한 25%,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이 한 25% 정도 되는데 유권자들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30%, 35%가 공화당을 찍습니다. 여기는 매사추세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이 민주당 이 등록 유권자 등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매사추세츠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니에요. 여기는 매사추세츠보다 훨씬 덜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부를 떠나기로 한 가족의 그런 그 슬픈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을 망치는데 자신들이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그 첫 번째가 이 민주당을 소수민족을 위한 당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투표 때마다 민주당을 찍는 그러한 한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그 미국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망치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한인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똑같이 그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집단인데 한국의 민주당은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이런 분들이.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은 칭찬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은 완전히 극좌의 이런 당이고 미국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좀 미국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나 그 똑같은 좌파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사회를 몰고 가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50년 전, 60년 전에 미국의 그 정상적이었던 민주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은 이 동성 결혼, 동성연애를 그 찬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냐.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은 수술 받고 해서 남자 하면 되는 거고, 또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은 성기 절단하고 주사 맞고 해가지고 내가 여성 행세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여자 탈의실이나 여자 목욕탕이나 이런데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여성 스포츠에 참가해가지고 금메달 휩쓸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음대로 현대의학을 통해서 바꾸면 되는 거지. 이러는 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게 지금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나은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회피를 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게 성이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여자 남자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입니까?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것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민주당은 사탄이 지배하는 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신도나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도 미국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을 망치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는 다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신은 보수이고 공화당인데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간접적으로 미국을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017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한 번 임기를 했던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외교, 국방, 경제의 정책이 그 자세히 그 뭔지도 잘 모르면서
민주당에서 그 소련, 구소련식의 프로파간다로 떠들어대는 그 개인적인 인신공격, 뭐 여성 편력이 심하다, 뭐 말을 함부로 한다, 뭐 장사꾼이다, 뭐 이런 것은 그 민주당에서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서 장악해버린 미국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 인신공격을 하는 그 민주당의 선전선동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노란하고 있는 거죠. 소위 보수고 공화당이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그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공화당의 정치적인 그 정책, 또 특히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자,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이 통치 정책은 소련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에 그 부시 행정부가 세운 그 글로벌리즘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글로벌리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은 실시한 지 한 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에 9/11, 9.11 사태를 기점으로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이 빅텍이나 빅파마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빅머니 이런 그 대기업의 로비에 이 조종을 받으면서 이 글로벌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이 맞지 않는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그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지지하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게, 그리고 이것에 반기를 들면서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은 포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전 정책 1990년대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이념으로 똑같은 정책으로 재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글로벌 정책이 무엇이고 트럼프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트럼피즘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한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강연이라든가 또 국회 또 그 경북 도청 뭐 이런 데서 쭉 강연을 했는데, 제가 그 강연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아래에 링크를, 이 화면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한번 그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 되고 왜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리즘 정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그 외교, 군사, 정치 또 경제 이 모든 정책이 잘못 움직이고 소수의 인터레스트에 휘둘리면서 소수를 대변하는 그러한 정책이고 그러한 당이 민주당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